내 아파트가 만약에 보통이거나 좀비에 해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유한 게 슈퍼로 오래 갈아타세요. 그러면 4, 5년 후에 활짝 웃을 수 있어요. 오늘의 책은 바로 살집, 팔집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쨌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거는 이제 아파트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이제 우리가 시기, 언제 사야 되는지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유명한지도 이해했으면, 네. 아파트는요? 어떤 아파트를? 예, 좀 그렇죠. 골라야 우리가 될까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아파트를 선택할 때 되게 지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설레기도 하지만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혼 다음으로 어렵대요. 아, 예, 뭐 쉽게 선택하는 친구 따라 강남 이유가 봤더니 네. 한 2달간 고민을 한대요. 네네. 아파트를 한데 그냥 딱 보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잘 없죠, 잘 없죠. 전세 네. 사는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이제 학군이나 뭐 여러 가지 네. 직주.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6번 정도의 현장 방문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벌써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정보나 탐색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죠. 있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한 번 그렇죠. 결정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거 아시죠? 네. 왜냐하면 그 많은 취득세 내고 했는데 복비 내고 해서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를 때 신중하고 네. 고민이 많고 선택장애, 결정장애가 많대요. 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선택장애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제가 고민했더니 두 가지예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근데 주택이 많은데도 왜 아파트인가 하는 것은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고 네.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학에도 보면 좋은 집이란 이제 살기 좋고 사기 좋다. 이게 살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집. 그러니까 살다는 리브예요, 영어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가 주거 가치거든요. 근데 살기 좋다고 해서 꼭 사기 좋다. 이게 바이 구매 가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게요, 작가님. 저도 주상복합에 살고 있는데 70평인데요. 살기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집값은 대지 지분이 낮아서 안 올라요. 네네. 타워펠에서 들어봤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도곡동. 그 유명한 타워펠도 사실은 34평짜리 그 지금 현재 그게 25억 하거든요. 엄마가 그거나 68평이 같아요. 지금 이게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집이란 살기 좋고 사기 좋아야 한다. 네. 그게 주거 가치, 투자 가치란 얘기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고를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일반인이 굉장히 어려워요. 딱 핵심 이것만 알면 돼요. 네. 살기 좋으냐는 주거 환경, 아까 주거 입지 얘기했죠. 네. 예, 교육, 교통, 편의시설, 녹지 공간이 잘 돼 있고 이건 좀 주관적이에요. 네. 작가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관악산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강변이 좋다고 그렇죠. 그래요. 누구는 또 도심이 좋다고 그러고 네네. 누구는 또 좀 멀리 떨어진 외곽을 선호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살기 좋은 거는 좀 주관적인 거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기 좋은 것은 객관이에요. 이거는 투자 가치는 오직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입지 가치라고 그래서 대지 지분이 넓고 아파트도. 그래서 주상복합이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리해요. 네. 예, 이것들은 투자 가치가 높지를 않아요. 네. 대지가 적은데 어떻게 가격이 많이 오르겠어요. 그렇죠. 아까 땅값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지역이어야 돼요. 예, 성장 지역. 그러니까 성장 지역은 또 아까 어떻게 아냐 그럼 제가 비법을 말씀드렸죠. 인구 증가하는지 통계를 보라고. 그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앞으로의 인프라,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만약에 뭐 교육 인프라, 네. 여기다가 상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 단지가 잘 들어선 것들이 사실은 유망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계획을 보라 그랬잖아요. 네. 뭐 아까 오세훈 시장이 어디를, 그래서 제가 그 행정 계획 때문에 새로운 신임 시장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지역을 이왕이면 그걸 주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내 생각에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아까 33군데도 보여줬고 그런 지역을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본론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를 쫙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것을 아파트를 슈퍼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슈퍼 아파트. 예, 살기 좋고 사기 좋고. 네. 그래서 그게 전국에 8,00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 정부로부터 돈을 4억, 저돈 6억 보태서 전국의 아파트를 낱낱이 20개 투자 지표, 10년 빅데이터를 가지고 요즘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좋은 아파트인지 나쁜 아파트인지 슈퍼 아파트의 반대말이 좀비 아파트거든요. 네. 슈퍼인지 좀비인지를 다 갈랐어요. 네. 판별을 했어요. 큐레이션. 네.
해가지고 또 뭐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알기 쉽게 1000개 아파트를 알짜에 알짜를 골려서 책에 했고요. 오늘 또 그걸 좀 준비해 왔는데 네, 좋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살기 좋은 게 리브 이제 주거 편리성이고 사기 네. 좋은 집이 이제 바이 이제 투자 매력도 요게 두 가지 합쳐진 게 이제 좋은 합쳐진 게 집이라는 고르고 거죠. 고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거는 사실은 조금 부연하면 저의 학위 논문이기도 학술지에도 네. 게재를 했고요. 네. 유명 학술지에. 네. 두 번째는 이게 특허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이거 흉내를 못 냅니다. 네. 이걸 보시기 어렵게 돼 있고 또 세 번째는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든지 제가 공적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의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믿을만한가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서 네. 이 제가 검증한 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다 검증을 받았다. 확률은 86%입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은행 리브온 매경닷컴에 했더니 그게 다 검증이 됐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구축, 재건축을 구분했어요. 네. 신축은 1년에서 15년 가장 인기 있죠. 네. 구축은 구축이 유망해. 네. 일단 구축 보십시오. 구축은 불편해서 집값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네. 이걸 좀 가투비라고 그러는데 재건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나 지금 이거는 신축 중에서 괜찮은 아파트를 신축 중에서 엄선한 건데 요 눈에 띄는 게 이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신축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더 많이 오를 수는 있겠지만 여기 은평구 같은 거는 눈여겨볼 만하죠. 이건 좀 덜 올랐어요.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데도 좀 덜 올랐고요. 넘어가 볼게요. 구축이 좀 오히려 더 저는 봉천동, 가양동 이런 걸 좀 대지 지분이나 네. 가격 면에서 물레자이라든지 영등포 푸르지오 이건 지금 사도 돼요. 근데 공이 공통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뜻이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설명드릴. 재건축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재건축은 이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 따라가기에는 저는 권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좀 조정받아. 경기도가 오히려 유망해요. 경기도는 여기 슈퍼 아파트 재건축 없이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보면 고양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화정도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이제 뭐 하남, 화성, 요새 이제 화성 이런 지역들이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높아요. 가투비가 인천까지도 한번 볼까요? 슈퍼 아파트거든요. 이거는 사실 공개 안 하는 건데 제가 좀 특별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방도 있고요. 이 표도 작가님이 필요하시면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보시면서 왜 우리 아파트는 없나? 개별 아파트 보면 이 무료로 살집 팔집 애플리케이션 이게 지금 무료로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으면 살집 팔집입니다. 내 집은 살집인가 팔집인가? 내 집은 슈퍼인가 좀베인가 약자인데요. 무료니까 유료 같으면 제가 보라고 하는 건 좀 장사속이 될 것 같은데 뭐 정부도 이게 필요하니까 돈 4억을 공공 작업을 받은 거고 그 의무감으로 또 이걸 만든 거라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8,000개 아파트 단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슈퍼인지 보통인지 등급. 좀비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파트가 만약에 보통이거나 좀비에 해당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유한 게 슈퍼로 오래 갈아타세요. 그러면 4, 5년 후에 활짝 웃을 수 있어요. 저녁에 말씀하신 게 슈퍼 아파트의 3대 법칙이 이제 살기 좋은 주거 가치, 주거 편리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좋은 투자 가치, 투자 매력도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렇게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이제 교집합의 완전체인 건데,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리스트가 있고, 요거는 제가 또 관련해서는 요 부분만 제가 따로 해서 영상 끝에 또 놔둘 테니까 같이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부산, 대구, 강주, 대전, 세종, 울산까지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현재 시점,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약간 달라질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일까요?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추천해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가격이 오른 걸 갖다가 계속해서 좋다고 말하면 이거는 가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집을 만약에 서울에서 사실 분은 이 중에서 한번 골라보는 거고, 또 구축에서 이렇게 골라보는 거고, 뭐 경기도 40분 이 중에서 괜찮은 게 한번 찾아보자.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 원장님은 이제 부자분들, 특히 뭐 모은행에서는 이제 300억 이상 자산가를 한 뭐 몇백 명씩 400명 정도 400명 관리하시고 이제 부자분들을 이제 부동산이든 뭐 자산 관리를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자들은 네. 어떤 부동산을 선호해요? 부동산 부자들은 딱 방법이 있는데요. 네. 부자들에게 배울 게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네. 비슷한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을 선택할 때 아무 지역이나 굉장히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은 강남을 주로 선호해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여기에 왜냐하면 세금도 많고 다주택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무슨 얘기냐면 빌딩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업용 상가가 아니에요. 네. 상가 통째 건물이나 상가 주택이나 네. 꼬마 빌딩을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걸 사되 어디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서울에 아까 딱 두 군데 주로 많이 봐죠. 요즘에 용산되지만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 네. 두 번째는 강남의 테일한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대역에서 잠실까지, 양재에서 신사까지 그 열십자가 나와요. 네. 이 사람들은 핵심 입지만 사요. 핵심 입지가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통의 허브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통 허브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징성을 중시 여겨요. 그러니까 랜드마크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말을 할 때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대체 불가성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어요. 오늘 좋은 질문 하셨네요. 제가 대학원에서 하는데 이분들은 원칙이 있어서 뭘 사러 할 때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분들은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점이 사실은 얼마나 안정적인가. 네. 그러니까 공실이 없는가. 이런 걸 따지고 두 번째는 땅값 상승에 의한 자본 이득의 네. 비중을 많이 두어요. 네. 근데 되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하면 이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기로 가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도시 계획을 했고 네. 아까 지금 말했지만 33군데도 그렇고 서울에 도심권과 뭐 7대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지역을 미리 보고 이걸 결국 말하면 분산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막 빌라도 여러 채 사고 막 이래가지고 다주택이 되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은 이분들 지금 관심 있는 거는 토지 부자가 있고 지금 이 서울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도 하지만 미니 빌딩도 있지만 대형 건물을 사서 관리의 편의성 네. 이게 결국은 이 투자법이 사실은 외국인 투자법이에요. 네. 그래서 대체 불가성이란 뭐죠? 앞으로 여기가 빌딩이 더 들어서지 않을 거, 네. 더 늘어나지 않을 거, 이런 걸 중심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의 목적이 뚜렷하고 네. 투자 지역이 딱 이 제한적이고 네. 그 안에서 네. 매물 중에서도 알짜 매물이 핵심 입지의 매물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매물이 좀 싸게 나왔더라. 이게 관심을 안 가져요. 내가 비싸게 주도 사더라도 얼마나 오를까. 이 굉장한 통찰력이고 저는 해안이라고 봐요. 저희 책에도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라는 네. 말 작가님 그래서 많이 나온 게 부자들에서 저도 배운 것입니다. 지금 단순히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 좋아질. 지금 비싸더라도. 예, 그게 아까 대표적인 게 도심이고 핵심 입지고 성장 지역이고 네. 땅값이 오르는 곳들 아까 지금 신설 역세권 같은 거 있죠. 최근에 청량리나 서울역 주변을 사요. 왜냐하면 GTX 여기 두 가지나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 얘기를 들어서 한 40%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지금보다. 아니, 여기 두 개 들어서요. 예, 그런 분명한 곳을 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것도 보면 라데방스 이제 프랑스도 그러고요. 미국도 그렇고 맨하튼도 그렇고 도시는 80년에서 100년 단위로 변화된다는 걸 알아요. 네. 그리고 강남을 능가할 만한 대체 주거지나 대체 지역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대체성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중시해요. 우리나라 문화와 대체성이 없는 곳이 지금 두 군데예요. 어딘가 말씀드려요. 하나가 광화문이에요. 역사 문화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테일한로 밸리예요. 강남에. 이 두 군데는 작가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 두 군데는 다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이런 입지가 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경복궁이나 광화문을 만들려면 역사를 600년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이게 우선 가당키나 하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 대체 불가능이란 말. 지금 강남을 만들려면요. 작가님 우스갯소리 또 하나 하면 세 가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 박정희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에 뭐 정치 얘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남을 개발한다는 이 그랜드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박정희가 두 번째는 재벌이 또 발생해야 돼요. 그게 다 재벌들 건물들이 강남이라는. 정말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박정희 박정희도 대통령과 있고요. 재벌. 예, 재벌도 있고 우리 강남이 경제의 심장부로 발전이 돼야 돼요. 네. 강남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다시 강남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두면 강남을 대체할 만한 주거지로 만든 게 분당과 판교예요. 네. 미래 신도시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강남을 가름하거나 대체하거나 견주기는 어렵죠. 어려운 거야. 우리가 막 저기 판교 가가지고 강남이네 그러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체 불가성. 네. 이 세 가지만 지킨다면 네. 사람들은 아까 핵심 입지 네. 그 부분과 하고 아까 대체 불가성, 그다음에 상징성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거.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빛나는 법 아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를 들면 뭐 광화문 옆에 어디에 빌딩이 있다든지 우리가 삼성 서초동의 삼성 사옥 옆에 만약에 작은 빌딩이라도 제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설명하기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막 내 가지고 있는 빌딩 굳이 많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그 길에 지나가다가도 바로 보이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친구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저거야. 그 말하는 순간 친구는 질문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여기 샀는지 궁금하지 왜 않죠? 샀는지 저거는 뭐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징성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사신 분들도 내가 너무 막차에 탄 게 아닌가. 그다음에 못 막차.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막차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렇지. 굉장히 이제 조급함이라는 마음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집을 안 산 사람. 그러니까 집 산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파레토브 제가 보니까. 집을 안 사고 지금 땅을 치고 실망감,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에서도 표심으로 나타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정부 말을 믿고 대통령 말을 믿고 안 산 사람. 중간에 집을 판 사람. 이 사람은 두 번 억울해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 전세값 올라서 억울하고요. 그렇죠. 저 말 아시죠? 집을 팔았더니 완전히 더 손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더 지금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소득이 끊겨서 지금 나의 노후를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인데 전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집값이 오를 만한 가장 유망한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아까 말했던 33군데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집 팔집이 나온 것인데 나는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하고 싶다면 또 선택장애 선택 애로를 좀 줄이고 편리함을 느끼려면 이 세상의 모든 주택은 살집과 팔집, 아파트는 슈퍼 아파트와 좀비 아파트밖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역은 성장 지역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다 모아서 10년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으로 또 알고리즘으로 수학적 만든 게 이 살집 팔집 애플리케이션과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번 책을 보시고 또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한 70 내지 80%는 저는 해결될 것이다. 감히 그렇게 확신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뵐 손님은 이제 살집 팔집의 저자 오종환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